미국의 중요한 지표들과 한국의 중요한 지표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M2 통화량입니다. M2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나타내는데요. 고금리 긴축으로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다가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파월과 옐런이 시중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재차 증가했고요. 지금 현재 싼 고점을 만들면서 최근에 보시면 지금 꺾이려고 하나? 딱 그 타이밍입니다. 미국의 통화유통 속도를 보시면 확연히 보입니다. 통화유통 속도가 이렇게 살아나야지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시중의 유동성을 풀면서 내수 경기를 계속 살렸습니다. 작년까지 미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갔던 그런 이유도 설명이 되죠. 하지만 최근 보시면 M2 통화량과 같이 이제 꺾이려나 약간 그 타이밍입니다. 이미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도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 심리도 꺾이고 있다는 게 그 증거죠. 그럼 반면에 한국의 M2 통화량,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보시면 미국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호황인 미국도 이제 꺾이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한국은 예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증가해야 될 게 아닌데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기축통화국인지 알 정도고요. 결국 자산가격 상승시켜서 부동산, 오직 부동산만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환율 방어하려고 외환 보유고 국민연금을 녹여서 방어하고 있고 본인들 부동산 방어하느라 국민 세금을 또 녹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와야 할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든 인공호흡기 따라서 버티게 하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요? 국민 세금으로요. 그리고 한국의 통화유통 속도를 보시면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3번이나 했는데도 오히려 통화유통 속도는 바닥으로 고꾸라지면서 내수 경기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위하는 척, 내수 경기 부양하는 척 금리 인하를 다 했지만 사실 그건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부동산 부양 정책만 내면서 대출을 부추기고 그 영끌한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게 했습니다. 이자놀이하는 은행만 배가 부르고요. 극히 일부 기득권층에게 돈이 다 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렛츠고! 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0일에 발표된 지표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별 이상이었고 고용시장이 아직 견조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이전 대비 크게 하회했습니다. 관세 우려로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월 25일에 발표된 미국의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시면 이전에는 10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92.9로 100 아래로 하회했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미래 소득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다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어떻냐?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고금리 충격으로 전 세계가 흔들렸을 때만큼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100 이하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둘 다 비관적입니다.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면 기업 실적 악화되고 결국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투자가 감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하향되고 또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나온 지표도 한번 보면요. 3월 28일 PCE 물가지수와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근원 PCE가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1년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로 급등했고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 역시 4.1%로 급등했습니다. 93년 이후 최고치고요. 덩달아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도 57로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지표도 한번 보시면 미국 3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50 이하로 하회했습니다.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요. 이런 수치들로 인해 애틀란타 연은 GDP 나우를 한번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이전 마이너스 2.8도 상당히 안 좋은 수치였는데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마이너스 3.7%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신호죠.
그리고 한국의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전년 대비를 보시겠습니다. 2월 소매 판매는 연초 영향으로 이렇게 소폭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가 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전월 대비 지표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많고 계절적 영향으로 그리고 부동산 관련 부양 정책, 매출을 풀어주면서 잠깐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 보시면 마이너스가 확연히 보이죠. 이미 소매 판매 지표 보시면 내수 소비는 정말 상황이 좋지 않고요. 실물 경제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내수기업 매출도 줄어들고 성장 원동력도 꺾이고요. 그럼 또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 소비를 줄이겠죠. 지속적으로 소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게 3월 12일에 발표됐고요. 다행히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세에 대한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큰 이변은 없습니다. 그럼 생산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트럼프가 원유 가격을 급락시키면서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을 둔화시켰고요. 하지만 이제 상호관세도 발표됐고 보복관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또 상승한다면 증시와 경제에 쇼크가 올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상승 추세입니다. 미국과 다르죠. 금리 인하를 작년부터 3번이나 하고 현재 기준금리가 2.75%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를 좁히지 않고 있고 킹달러 1,400원 이상을 4달간 유지하고 있고요. 물가가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시죠? 서민경제 위하는 척 금리 인하하면서 시중의 유동성 풀고 부동산 영끌 부추기고 고환율로 인해서 에너지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물가가 내려올 수 없고요. 킹달러로 인해서 4월 3일에 한국의 3월 외환 보유액이 발표됐는데요. 4.5억 달러 소폭 증가했다고 나오지만 아직 1차 마지노선인 4,100억 달러 돌파는 실패했고요.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 4천억 달러 붕괴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탈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여기 보시면 은행 예치금이 지난달과 다르게 마이너스 수치죠. 항상 플러스 수치로 눈속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현재 1,400원 이상 킹달러를 오래 지속하고 있고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서 수출이 예전처럼 엄청 호황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은 고금리 장기야 4.5%고요. 그리고 관세 우려로 인해서 호황이던 지표가 호황에서 경기 둔화가 되려나 이런 타이밍이고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제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요. 한국의 금리는 2.75%입니다.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지 않았고 무리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고환율, 물가 상승, 소비자 심리 바닥, 불황인 상황에서 더 불황이 되나 이런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만약 미국이 휘청인다면 호황이던 미국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었고 미래 성장 원동력을 다 땡겨왔기 때문에 한국 침체가 점점 과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때로는 관망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